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부처님이 말씀 마이너스 애쓰지 말고 무심하게 살면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제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1. 왜 우리는 이렇게 애쓰며 사는가? 오늘도 당신은 애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어깨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을까?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고, 괜찮은 직장인이 되려고 애썼고,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모든 애씀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뜻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애쓸수록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할수록 자녀는 더 멀어지고, 완벽하게 하려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관계를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좋은 의도였는데, 분명 옳은 일이었는데, 분명 필요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잠시 멈춰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쓴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쓴다는 건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제하려 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마음, 상황을 내가 설계한 대로 진행시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애씀입니다. 그리고 그 애씀은 긴장을 만듭니다. 불안을 키웁니다. 집착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줍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에 든 것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줄수록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애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왜 놓으라고 했는가?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고. 집착.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하지만 부처가 말한 집착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일해야 한다. 자녀는 일해야 한다. 나는 일해야 한다. 세상은 일해야 한다. 이 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무상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한 것도 없다. 아침의 날씨가 저녁까지 이어지지 않듯, 봄의 꽃이 여름까지 피어 있지 않듯,
젊음이 늙음 없이 지속되지 않듯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결혼 초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건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려 애씁니다. 사라지는 것을 되돌리려 애씁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강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강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숨이 차도록 애쓰며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왜일까요? 위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놓으라고, 강물에 몸을 맡기라고,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처음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를 멈추는 겁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배우자는 배우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은 내 계획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도 자녀만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 배우자도 나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 세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 흘러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3. 무심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무심.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건 무관심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심은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마음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무심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 어디로 가야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고, 막히면 고이고, 차면 넘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가장 넓은 곳에 도달합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무심합니다. 나무를 흔들고 구름을 몰아가지만 나무를 꺾으려 하지 않고 구름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정체되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은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름은 무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을은 낙엽을 떨어뜨리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겨울은 얼리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때가 되면 무심하게
그런데 그 무심함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꽃은 피고, 열매는 맺히고, 씨앗은 떨어지고, 다시 봄이 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개입할 때 일은 오히려 꼬입니다. 자녀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공부는 하는지, 성적은 오르는지, 진로는 정했는지. 그래서 매일 물어봅니다. 공부했냐고, 계획은 세웠냐고, 친구들은 다 준비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애씁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자녀는 점점 방문을 닫습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짜증이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가 살게 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가 지쳐서 그냥 둡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녀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말합니다. 왜일까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통제가 사라지자 자녀가 숨 쉴 공간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와 비교하고 평가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하고 쉬는 날에도 메일을 확인합니다. 애씁니다.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인정은 받지 못하고 몸만 망가집니다. 마음만 지칩니다. 왜일까요? 애쓰는 마음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실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내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일이 더 잘 풀립니다. 긴장이 사라지니 실수가 줄어듭니다. 평가를 의식하지 않으니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사가 말합니다. 요즘 일 잘하네요. 애쓰지 않았는데 인정받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운합니다.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합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 물어봅니다. 애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데 친구는 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놓아줍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바쁘면 바쁜 거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미안, 요즘 너무 정신없었어. 밥 먹자. 놓았더니 돌아옵니다. 이게 무심의 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립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원하는 결과가 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본래 그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은 제 길을 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거나 멀어집니다. 이른 때가 되면 풀립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저 두면 됩니다. 4. 오늘 하나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심하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녀는 여전히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직장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직장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관계가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서운함을 만듭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애쓸 때 우리 마음은 빠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하고 계속 확인하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심해지면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봐도 됩니다.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것,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미 충분하다는 것, 불안이 줄어듭니다. 애쓰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하면? 계속 걱정합니다. 그런데 무심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심해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말다툼에서 한 발 물러나기.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꼭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물러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면 말다툼이 사라집니다. 걱정 하나 내려놓기. 오늘 하루 미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어떡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는 잘 살까? 이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지금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비교 멈추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됐는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비교를 멈춥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부러움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 길을 간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바람은 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저 두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손에 쥐고 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조금 가벼워진 마음을, 조금 편해진 호흡을. 그게 무심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